오늘은 폴리선하고 다중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선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설명했냐면 렉탱이요,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에 폴리곤, 정다각형. 얘네들이 폴리선의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폴리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하나로 이어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에 굵기가 있는 선, 이렇게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필렛에서 보시면 폴리라인으로 한 번에 필렛 처리할 수 있고, 챔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선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조인이요. 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지만 여러 선은, 즉 끝점이 맞닿아 있는 선들은 폴리선으로 바꿔줍니다. 원래 여기 pEdit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정식 명령어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선을 만들 때 pEdit에 조인과 아니면 커맨드 조인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P라인을 먼저 보실까요? P라인.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봐요. 시작점 클릭했습니다. 넥스트 포인트 나오네요. 자, 넥스트 포인트. 자, 어떤가요? 선이 하나로 연결된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폴리라인 시작점을 눌렀더니 옵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옵션들을 다 쓰지는 않아요. 먼저 하프 위드하고 위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위드의 2분의 1이 바로 하프 위드인 거죠. 자, 위드 보니까 스타팅 위드를 물어보네요. 일단 엔터. 엔딩 위드도 물어보네요. 엔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위드 10 엔터, 10 엔터. 자, 굵은 선이 그려지나요?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위드 0 엔터, 10 엔터. 30mm만. 위드 0 엔터, 0 엔터. 아이고. 자, 100mm. 위드 10 엔터, 0 엔터, 30mm만. 아이고. 다시 볼까요? 30mm만.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30mm만. (30, 60, 40mm) 다시 위드 0 엔터, 30 엔터. 아이고. 위드 0 엔터, 10 엔터, 30mm만. 위드 0 엔터, 0 엔터.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1키를 눌러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내용들이. 다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스타트 위드를 0으로 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바뀌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못 바꿉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뭐 여기만 바꾸고 싶어요, 여기만 바꾸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P라인. 자, 위드
0 엔터 0 엔터. 그 다음에 보시면 아크 기능이 있습니다. 아크. 이제 홀을 그리는 방법이 앵글 방식, 센터 방식, 접선 방식, 그 다음에 반지름 방식, 세컨 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엔드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다시 라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와 같이 라인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즈, 도형 닫기죠. 이렇게 클로즈, 도형 닫기.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시죠. 라인.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필렛, 그 다음에 아크,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디렉션.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P라인 명령어로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P라인으로, 즉 폴리라인으로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금방금방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얘를 가지고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P-에디트예요. 자, P-에디트는 폴리라인 에디트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라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클로즈 메뉴가 있고 조인 메뉴가 있고 위드 메뉴가 있습니다. 에디트 벌텍스 쓰지 마시고 피트 커브와 스플라인 커브, D 커브 요 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위드부터 보시죠. 위드 예를 들어서 10mm 전체 다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위드 0mm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위드 0mm. 자, 한번 적용해 보시죠. P-에디트 폴리라인을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픈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 닫힌 도형이거든요. 오픈을 눌러보면 여기 도형이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열린 도형이니까 당연히 클로즈 메뉴가 뜹니다. 이게 많이 중요해요. 오픈 클로즈. 나중에 3D 할 때 도형이 오픈되어 있는지 혹은 그러니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에 따라서 3D가 되고 안 되고 솔리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클로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대충 좀 그렸고요.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카피. 자, 보시면 지금 라인이죠. 그죠? 얘를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인이고 두 번째는 P-에디트입니다. 자, 조인. 그리고 엔터. 폴리라인이 둘로 나눠졌네요. 다시 조인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P-에디트.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는 폴리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turn it.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Yes를 눌러야 폴리선으로 바꾸겠죠. Yes.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있죠. 조인.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보시면은요, P-에디트. 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트 커브가 있고 스플라인 커브가 있습니다. 피트 커브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스플라인 커브. 자,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드리죠. 자, 카피. 차이점 보이시나요? 피트 커브는 이와 같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정점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곡선 반경으로 커브를 그리는 방법을 말하고, 스플라인 커브는 각각의 점들을 연결한 다음 그 점에 접선 반경으로, 이렇게 접선 반경으로 커브를 그리는 걸 스플라인 커브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것들은 전부 다 조인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다만 조인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때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폴리선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간혹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 폴리라인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렸을 때 간혹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 분해한 다음에, 익스플로드 분해한 다음에 pEdit에 조인을 이용해서 폴리선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또 pEdit를 보시면 여기 오픈이라고 정확하게 떠 있죠. 그래야 오픈 클로즈가 되는 거죠. 자, 조인 명령으로 했을 때 간혹 얘가 여기 오픈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클로즈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그래서 온전하게 닫힌 도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보시죠. pEdit를 보시면 이런 기능도 있어요. 보시면 pEdit D커브, 직선으로 바꾸는 거죠.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꾸기, 피트커브 직선으로 바꾸기. 자, 한번 해보시죠. D커브를 누르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번엔 M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라인은 다중선입니다.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게 이제 평면도 같이, 이렇게 평면도 같이 선을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샘플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선이 3개 있고 이쪽은 5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1800이고 여기 3000이네요. X라인 옵셋 1800, 옵셋 3000.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심선이 지나갑니다. 자, LT 스케일 20. 그러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선이 철근 콘크리트 벽면이에요. 200mm짜리 벽입니다. 그 다음 얘가 단열재입니다. 120mm예요. 그 다음 바깥쪽이 마감 치장벽돌입니다. 100mm예요. 그럼 총 420mm가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합니다. 옵셋 100mm, 필렛. 자, 이렇게 두 개는 단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120mm, 옵셋 100mm, 필렛.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옵셋 100mm,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림으로 조금 끊어주고 필렛. 그 다음 필렛 옵셋 120mm, 옵셋 100mm. 그럼 순서대로 필렛을 처리하면 벽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만 해보시죠. 지금 그린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려왔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자, 멀티라인을 보시면은요, 명령어가 3개입니다. 하나는 멀티라인 스타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멀티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멀티라인 에디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티라인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는 멀티라인의 모양을 만들 때 쓰는 명령어고, 얘는 멀티라인을 그릴 때 쓰는 거고, 얘는 멀티라인을 수정할 때 사용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라인 스타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멀티라인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멀티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도면에 M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수정 불가입니다. M라인 스타일에서 내용을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에 M라인이 있거든요. 수정, 이름 바꾸기, 삭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다중선이라는 명령어는 완벽한 명령어는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중선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작업하기는 하지만은 얘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분해를 한 다음에 일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멀티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건 멀티라인으로 하고, 얘로 멀티라인으로 할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어로 작업하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멀티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분해해서 일반 수정 명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이 두 종류가 있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0, 아래로 100. 즉, 중심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깁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가 0이 되는 선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00.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0이 되겠죠. 자,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1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고, 그래서 여기가 220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2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입니다. 총 이만큼 합치니까 420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멀티라인 스타일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하나 있습니다. 스탠다드 하나 있는데 스탠다드가 이런 모습입니다. 자, 뉴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모디파이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고, 리네임으로 이름 바꾸고, 딜리트로 삭제되고. 자, 아직 스탠다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단지 커렌트로 붙잡아뒀을 뿐입니다. 리네임과 딜리트가 안 돼요. 뉴 명령을 해보죠. W200. 벽이 200mm짜리 벽이란 뜻이죠.
Continue.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이 W200이라는 게 뭐냐? 벽체 200mm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3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무시하세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간격이 나옵니다. 선을 선택하면 이 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간격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100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 그냥 클릭해 주시면 정보가 딱 적용됩니다. 굳이 컬러를 안 바꾸는 이유는 레이어에서 지정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그리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고요. 라인 타입도 안 바꿉니다. 뭐만 바꿔요? 간격만 바꿔요. 중심선도 안 바꿉니다. 여기 중심 제로 되는 부분에 선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에 그려야 되거든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수정도 되고 변경도 돼요. New W420 Continue. 자, 얘는 외벽이죠. 외벽 420mm. 자, add 220 다시 add 320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중심선 빼고 총 4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OK.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멀티라인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420부터 셋커런트로 잡아놓죠. 셋커런트로 잡히는 순간 딜리트는 안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대충 선을 끊어보죠. 트림. 자, 멀티라인. 보시면 멀티라인을 실행하면 이래요. 저스티피케이션 탑.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이 저스티피케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자리맞춤이란 뜻입니다. 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탑으로 맞출 거냐, 바툼으로 맞출 거냐, 아니면 제로로 맞출 거냐. 네, 우리 이거 제로 쓸 겁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 다음에 스케일 이퀄 20, 20배 키우랍니다. 안 돼요. 스케일 줄이셔야 돼요. 1. 간혹 이 스케일을 0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케일을 0으로 주면 선이 안 그려집니다. 자, 보시죠.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이 동시에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다시 볼까요? M라인.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일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우린 알아요. W200하고 W420하고 두 개 있다는 거 알아요. 물음표 눌러보시면 나와요. 물음표 눌러보면 현재 나와 있는 멀티라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W200 그 다음에 클릭하고 자,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평면들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레이즈 주몰 X라인 0도 90도. 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 보도록 하죠.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얘는 중심선이니까 일단 센터로 놓고요. 옵셋 4200, 1800, 1600, 다시 1900, 다시 4500. 자, 트림으로 아래쪽은 자르고요. 이번엔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옵셋 2400, 옵셋 3000. 네,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은 끝났고 욕실까지 끝났네요. 자, 여기서 1300, 옵셋 1300. 그러면 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3300, 옵셋 3300, 디스턴스 여기가 3200인데요. 디스턴스 1300, 3300. 자,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3300 여기네요. 이 아래 조금 달라지네요. 자, 일단 얘는 냅두고요. 그 다음 역시 트림으로 조금 잘라줄까요? 자, 옵셋 4000, 옵셋 3600. 자, 여기까지네요. 이런 모습이네요.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끝났고요. 다시 자, 2400에 2100입니다. 디스턴스 여기는 2400이 맞아요. 옵셋 2100 여기네요. 이렇게 꺾어지는군요. 그 다음 이 선은 네, 안방은 그냥 냅두고 욕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욕실을 제외하고 끊습니다. 여기 거실이죠. 자, 일단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1800이고 여기 1200이네요. 옵셋 1200. 자, 요 정도 내려왔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현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필렛 네, 트림으로 잘라주면 여기 현관, 욕실, 거실 모양이 잡혔고요. 여기는 선의 중간을 그려서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리고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그려서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이렇게 하면 전체 큰 평면도의 모습은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멀티라인 보시면 W200이네요. 스타일에서 W42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렇게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클릭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금방 이와 같이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다시 멀티라인, 스타일, W200. 자,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다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방 그려졌죠.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ML 에디트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ML 에디트. 그러면 명령어가 이렇게 12개가 뜹니다. 이 중 절반을 자르세요. 왼쪽은 다시 이렇게 3등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자, 보시죠. M라인 스타일을 제가 W420으로 했고요. 선을 하나, 다시 둘, 카피, 어레이 3개. 제가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자, ML 에디트. 자,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즉 이렇게 수평으로 된 건 관통하고 수직으로 된 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먼저 선택하고 통과하는 거 나중 선택. 보시나요? 가운데가 막혀 있죠. 네. 오픈 클로즈. 자, 오픈 됐는데 어디가 돼요? 바깥에는 결합이 됐는데 안쪽엔 결합이 안 돼요. 이게 오픈 클로즈. 그 다음 머지 클로즈. 안쪽까지 전부 이렇게 머지 시켜주는 머지 클로즈.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 T입니다. T란 얘기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 부분은 이렇게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T자 모양은 남길 때를 선택해요. 클로즈드 T, 남길 부분과 통과할 부분. 바로 이렇게 닫힌 T 모양이 나옵니다. ML 에디트, 오픈 T.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머지 T.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T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ML 에디트, 코너 조인. 코너를 이렇게 조인시키는 명령어가 코너 조인트입니다. 끝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때 쓰는 게 코너 조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자,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오른쪽 거 먼저 해보죠. 커트 싱글, 커트 올, 그 다음 웨일드 올. 자, ML 에디트. 커트 싱글은 한 줄 자르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끊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커트 싱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커트 싱글로 자, 이렇게 끊으면 될까요? 뭐 일단은 그렇다 치죠. 그 다음 커트 홀은 줄 전체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자, 웨일드 홀은 이렇게 떨어진 것을 하나로 붙일 때 쓰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ML 에디트. 자, 웨일드 홀. 되나요? 이건 객체가 떨어져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조인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떨어져 있죠. 눌러보면 이거 같이 선택이 돼요. 이런 것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ML 에디트,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용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자, 그 다음 add vertex하고 delete vertex가 있네요. 자, 요건 옆으로 복사를 하죠. 하나 만들어서 붙여넣기. 자, 지웁니다. ML 스타일. 자, 여기 하나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아무것도 없어야 수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은 수정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modify.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디스플레이 조인트. 보시면 이 위에는 캡입니다. 요만큼은 캡 부분이에요. 캡. 캡이라는 건 모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뚜껑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단에 라인으로 이렇게 뚜껑을 막겠습니다.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뚜껑을 막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우터 아크.
이너 아크 이런 식으로 끝단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디스플레이 조인트. 여기 마디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나오는 조인트가 마디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마디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클릭할 때 생겨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엠라인, 스타일, W420, 스케일 1. 자, 보이시나요? 클릭하면 마디가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조인트입니다. 자, M9. 자, 수평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마디가 생겨나요. 이걸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조인트는 언제 생기냐면 벌텍스, 정점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정점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보시면 add vertex가 있고 delete vertex가 있다는 얘기죠. delete vertex 이렇게 정점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delete vertex는 정점을 빼는 거고요. add vertex는 정점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트를 추가하느냐 빼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스트레치를 쓰시면 금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도면을 완성시켜 볼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머지티가 되는 거죠. ML 에디트 머지티,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자, 이제 웰도를 해야 되겠군요. 다시 머지티, 다시 머지티. 자, 이렇게요. 전부 다 머지티입니다. 자, 머지티를 쓰면 금방 작업이 끝나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머지티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작업이 끝납니다. 멀티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 개구부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안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에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두 짝짜리 창문이 있어요. 이거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옵셋 600mm. 우리 어제 공부했어요. 자, 트림으로 잘라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여길 잘라야 되는데 안 잘려요. 자, 분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분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전부 다. 이제부터는 분해해서 써야 됩니다. 트림, 이렇게 분해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공 순서상 여기가 먼저입니다. 이 벽면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기다 단열재를 얹어 나갈 건데 그냥 이 끝에까지 단열재가 들어가면 보기 흉하단 말이죠. 여기가 마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옵셋 100mm 이렇게요. 트림, 그리고 필렛 이렇게요. 단열재가 여기까지. 나머지는 벽돌로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벽돌 끝단 처리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100mm 이렇게요.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 벽이에요. 여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냅두시고, 그 다음 여기는 단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렛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구부가 완성이 됩니다. 자,
레이어. 우리 어저께 공부한 대로 창문만 만들어 보죠. 윈도우. 자, 창문이니까 제가 하늘색을 놔봤습니다. 자, 라인 아니 디스턴스. 자, 1200이죠. 렉탱글 골뱅이 1200, 150. 자, 분해하고요. 옵셋 45mm.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옵셋 50mm. 옵셋 30mm. 자, 필렛. 자, 나머진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체크하면 이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카피 아니 무브. 첫 번째는 이동, 그 다음 두 번째는 카피. 다만 얘가 이 안쪽으로 몇 미리 들어가요? 15mm. 익스텐드 다시 15mm 익스텐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라인 여기 끝단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창대입니다. 창대까지 하면 이렇게 창문이 완성이 돼요. 자, 창문을 완성시켜 보실까요? 그러면 방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방문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욕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기본 문의 크기는 9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딱 붙여서 900을 가는 게 아니고, 라인 선을 한번 그린 다음 옵셋 100mm 띄워주세요. 100mm.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벽돌 한 장 정도의 폭을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옵셋 900mm. 아이고, 자꾸 거꾸로 간대. 옵셋 900mm. 자,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끊어주게 되면 이렇게 개고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다만 얘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고 옵셋 45mm, 그 다음 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이 없는 거죠. 지방이 없는 거죠. 자, 라인 안쪽으로 열리네요. 그럼 이쪽에다가 옵셋 30mm. 자, 렉탱글 아니 로테이트 할까요? 로테이트. 이렇게. 그 다음 라인 문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그러면 얘는 중심선. 자, 그러면 방문도 완성이 됐죠. 자, 방문도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가 욕실이에요. 그럼 욕실 창문은 900에 600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중간에 선을 긋고 옵셋 450. 자, 트림으로 선을 끊고요. 옵셋 100mm. 트림,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만 맞춰주면 자, 이렇게 창문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방문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라인 옵셋 100mm, 옵셋 900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바로 여기가 개구부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좋아요. 자, 거리를 재보자고요. 라인, 그 다음 라인, 디스턴스, 이 끝에까지가 딱 1000mm 나와요. 그 옵셋 100mm. 그러면 자, 이렇게 되네요. 디스턴스 여기까지가 딱 900이에요. 800짜리는 없습니다. 700짜리는 있어요. 700짜리 문은 있는데 700짜리 문 쓰기에는 너무 좁고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방이니까 900짜리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마감해서 처리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자, 주방 같은 경우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900.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안으로. 옵셋 자, 45mm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렉탱글 아니 이렇게 갈까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만. 그러면 자, 문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쭉 한번 방문, 욕실 다 마주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를 잘랐을 때, 그 다음 여기를 잘랐을 때, 여기를 잘랐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이렇게 자를 때, 그 다음 현관 자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안방 자를 때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방과 방을 자를 때, 혹은 이렇게 주방을 자를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얘가 방향 표시입니다. 이쪽 방향을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잘라 가지고 이쪽으로 본 뷰를 그리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그리란 얘기입니다. 이쪽은 벌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은 계단 단면하고 현관하고 이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는 기초 부분인 걸 오늘 공부했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보시면 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현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과 온돌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그라운드에서부터 항상 밑으로 먼저 내려가야 돼요. 기초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왜 기초를 먼저 그려요? 그러면 시공에서 실제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설계도 똑같아요. 기초랑 똑같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똑같습니다. 공사하는 순서대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벽이 내려오고 푸팅이 생기고 버린 콘크리트 생기고
그 다음 잡석 다짐 생기고 옵셋 100mm, 옵셋 420mm. 자, 매치 프로포틱스. 제가 기초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전 두 번째 쓰는 겁니다. 옵셋 200mm, 푸팅의 어깨를 200mm 이렇게 그려줍니다. 옵셋 100mm, 잡석 다짐의 어깨 100mm. 자, 그래서 필렛을 처리해서 그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트림하고 중간에 라인 다시 그리고.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레이어를 좀 바꿔봅시다. 자, 여기서는 단면선이죠. 컬럼. 여기선 마감선이 들어갑니다. 이게 마감선으로 돼요. 자, 컨티뉴. 자, 그렇다면 이만큼은 이렇게 단면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는 단면선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마감선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해치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선입니다. 해치는. 그러니까 라인, 자, 6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렉탱, 자, 라인 45도로 다시 고쳐 놓고요. 자, 요만큼은 해치로, 그 다음 카피, 어레이 5개, 피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저는 안 보이니까, 스크린이 안 보이니까 해치를 마젠타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란색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중심선에서 1200, 그 다음에 도면은 1245라고 했지만 똑같이 1200이요. 옵셋 1200 이렇게요. 그리고 계단이 두 계단입니다. 이렇게 두 계단 올라가요. 이때 계단의 크기를 외우셔야 돼요. 옵셋 300. 계단 하나의 폭은 300이고 하나의 높이는 150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계단은 300에 150입니다. 필렛.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여기에요. 똑같습니다. 다만 옵셋, 자, 150mm.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계단 부분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1500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옵셋 150. 자, 나머진 필렛입니다. 여기에 계단 단면의 모습입니다. 자, 계단 단면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 계단 밑에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옵셋 50mm, 미창 콘크리트가 50mm. 자, 이때 여기 어깨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100mm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00mm, 옵셋 200mm, 잡석 다짐. 자, 필렛 하게 되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트림으로 끊고 다시 연결하고.
자, 똑같이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을 하는데 자, 이렇게요. 이렇게 트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바닥 부분까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린 게 정석대로 그린 겁니다. 근데 힘드니까 그냥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돼요. 마감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강석이나 대리석, 인조대리석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거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설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온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감 부위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옵셋 85mm. 이 아래쪽에서 이만큼 85mm를 올립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옵셋 85 나누기 2. 자, 이렇게요. 이거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얘 배팅을 불러옵니다. 선택하고 EM 배팅. 그리고 그래서 사이즈를 확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아래로 옵셋 15mm. 이게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들어갈 자리고, 자, 옵셋 자 25mm. 여기가 중간인데 처음 150mm를 띄웁니다. 옵셋 라인 옵셋 150mm. 서클 여기에 지름 20mm짜리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트림 랭스는 델타 300mm. 자,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너무 큰가? 네. 다시 보시죠. 랭스는 델타 100mm. 자, 이렇게요. 자, 요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어레이 한 20개만 2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이게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250mm 간격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맨 위에 있는 내용이 맨 위에 있는 재질, 두 번째 재질, 그 다음 세 번째 재질, 마지막 재질 이렇게 표시해요. THK는 두께란 뜻입니다. 두께 15mm란 뜻이에요. 두께 50mm, 두께 85mm.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인데 콩자갈을 깐다는 얘기입니다. 콩자갈이란 얘기는 뭐냐면 손톱만한 자갈들이 있어요. 이런 걸 콩자갈이라고 합니다. 콩자갈을 대략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와이어 메쉬를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온수 파이프를 돌리고 다시 콩자갈을 덮어요. 물론 요즘은 좀 다르게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 혹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파이, 즉 여기는 온수 파이프의 지름이 20이고 골뱅이 2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격이 250mm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간격이 250mm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걸레바지요. 옵셋 100mm. 걸레바지는 이렇게 100mm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00mm 분해하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필렛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는 여기 있는 벽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비로소 단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2400mm. 여기서부터 2400mm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이 온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단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럼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mm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저께 그렸던 현관문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현관문이 이제 비로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700mm가 올라가는데 옵셋 700mm 이렇게 700mm가 올라갑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테두리보. 테두리보라고 해요.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요. 자,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올 때 수직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죠. 요게 기둥이에요. 이건 기둥입니다. 근데 보는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 그래서 똑같이 하중을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둥이 있고 저쪽에 기둥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기둥은 뭐 한자로 주라고 씁니다. 무슨 그러니까 끝에 뭐뭐뭐 주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보는 이제 들보, 대들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양상군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집은 아니고 이제 중국식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실에 나가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천정이 없어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공자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렇게 되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대들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대들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도둑인 거죠. 그러니까 양상군자로 표현한 거예요. 대들보 위에 앉아 있는 저 선비 양상군자. 그래서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 위에 대들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힘을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걸쳐 놓은 기둥, 이걸 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4대강에 가면은 보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막아버렸죠. 이게 보예요. 기둥이라면 힘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기둥은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힘이 내려오는 것과 수직으로 이렇게 반대되게끔 받쳐주는 거. 이게 기둥이에요. 보라면 이렇게 수평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보의 역할입니다. 테두리 보예요. 다시 말해서 저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건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건물 전체로 돌아가는 건물 테두리에 생긴 보란 뜻입니다. 이 테두리 보를 계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죠. 계산기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산기 420mm에 곱하기 1.5, 네, 630mm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벽 두께가 420이잖아요. 곱하기 1.5, 63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700을 써도 되고 800을 써도 되고 900을 써도 되고 1000을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00 썼어요. 그러면 지붕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높게 올라간단 말이죠.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생기는 거죠. 보에 자재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붕은 높아져요. 천정이 높아져요. 천정이 높아지면 공간이 커져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천정이 높으면 공간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환기나 채광이 좋아지겠죠. 다만 겨울철엔 어때요? 추워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요. 추워요. 여름에 더워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생겨요. 그럼 테두리볼 바짝 낮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 700이나 800 적당히 쓰시면 돼요. 자,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중심선과 얘가 만나는 부분에 렉탱글 1000에 4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X라인 이렇게요. 얘가 지붕의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붕 라인인데 이 지붕 라인이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 있잖아요. 요걸 우리나라 말로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600mm 요거 첨합니다. 옵셋 600mm 요건 첨화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의 라인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요거 지우고 역시 마찬가지로 150mm씩 들어갑니다. 옵셋 150 이렇게요. 자, 여기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250으로 고쳐주세요. 자, 라인 이렇게 해서 옵셋 250 그러면 지붕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붕이에요. 자, 트램으로 끊어서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게 지붕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즉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습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를 마감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고 여기 마감해야 됩니다. 자, 렉탱글 아래쪽은 36,36 사선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 카피 이렇게 복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요. 옵셋 6mm 다시 렉탱글 45,45 라인 긋고요. 카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 또 그려주시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요.
요 아래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자 돌림이라고 하고, 이 위에를 반자 틀이라고 합니다. 반자 틀, 반자 돌림. 반자가 지붕입니다. 천정이에요. 천정을 돌렸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천정과 벽이 마주치는 부분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방 전체적으로요. 저게 반자 돌림입니다. 우리 일명 몰딩이라고 부르죠. 네, 저 몰딩이 반자 돌림입니다. 실제로는 이 반자 틀을 먼저 설계를 하고 합판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타카를 쏘는 겁니다. 이 위에 이 반자, 즉 천정을 붙여 놓을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이제 옵셋 20mm를 합니다. 이렇게 20mm를 하는데 지붕은 달라요. 15mm씩 합니다. 15mm를 이와 같이 두 번 합니다. 라인, 라인, 필렛, 이렇게요. 다만 지금 이 선들은 마감선입니다. 그리고 선의 모양도 히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대충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물 끊기 홈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여기를 물 끊기 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방수입니다. 방수. 이거 방수라고 해요. 이거 방수입니다. 방수. 이해되시나요?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방수 처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물이 이렇게 그냥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보시면 빗물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홈이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낙수가 생기는 겁니다. 물 끊기 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20mm 그리고 옵셋 20mm 이런 식으로. 자, 필렛,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옵셋 150, 트림, 옵셋 45mm. 자,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가 현관문. 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마감 처리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다음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여기는 85mm 단열재를 썼네요. 네, 우리도 85mm로 가죠. 옵셋 85mm 먼저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겠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이때 이 부분 렉탱글 이 아래쪽으로 36, 마이너스 36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매치 프로퍼틱스. 얘는 반자 틀입니다. 그래서 카피.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 다음 옵셋 6mm. 트림으로 끊어내고 다시 렉탱글 45,45. 자, 다시 한번 또 카피. 다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자,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얘를 카피해야 됩니다. 얘가 반자 틀이라고 했습니다. 틀이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냐면 450mm예요. 어레이 20개 간격이 450mm 이렇게요.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라인을 적당히 끊어 볼까요? 트림. 자, 이레이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허공에 있는 게 아니고요. 45mm 이렇게 달대를 매달아 둡니다. 달대예요. 천정에 이렇게 앙카볼트를 달아서 천정에다 달아두는 겁니다. 이 달대에다가 반자틀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반자틀은 달대는 반자틀과 똑같은 크기로 주시되 간격은 900mm입니다.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열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옵셋 85 나누기 2 이렇게요. 얘도 똑같이 단열재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본 단면이 이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여기에 뭘 하냐면 기와장을 얹으면 돼요. 기와를 얹으면 됩니다. 이게 기와장 단면이고요. 용머리, 암기와 수기와 이렇게 됩니다. 기와 인면이고요. 얘가 용머리 기와 인면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용머리 기와 인면입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30,35 아니 35란다. 다시 렉탱글 골뱅이 30,50 자, 라인 자, 350 아니 자 300이요. 이 끝에 다시 골뱅이 30,32요.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30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역시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얹으시면 됩니다. 라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옵셋 350. 자, 이렇게 옵셋 15. 자, 필렛 이런 모습이 됩니다. 라인 이렇게 중간에 자, 이런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기와입니다. 기와장 단면이에요. 이제 얘를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동하기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사각형의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각도가 안 맞겠죠. 로테이트 예전에 배웠던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바로 이렇게요. 수평선이 이 수평선이 이 수평 사선이 되도록. 그래서 레퍼런스 앵글 모르니까 원점 클릭 후 반대점 클릭 그리고 쭉 쫓아갑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써야 돼요. 어레이. 자, 근데 어떤 어레이 써야 되냐면 패스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는 수평, 수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폴라 어레이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 패스 어레이 쓰는 겁니다. 얘 따라서. 패스 어레이 꾹 클릭. 보이시나요? 네, 비트윈 300mm입니다. 이렇게 300mm로 끝에 가면 자동으로 딱 맞게 떨어져요. 클로즈 어레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마감입니다. 이 끝에서 60mm를 내리세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15mm 이렇게 쭉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하시면 네, 여기 첫 단은 이렇게 마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기와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는 이렇게 기와단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모양이 끝난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거실창이잖아요. 거실창이잖아요. 자, 우리 어저께 이거 창문 그렸던 거 이거 치수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 그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제 그렸었죠. 자, 옵셋 150. 자,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옵셋 45. 자, 트림.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 중간에서 쭉 그리신 다음 옵셋 2100. 이렇게 바닥에서 2100이요. 그 다음에 옵셋 45. 자, 트림으로 여기 끊으면 여기는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여기에 비로소 창문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옵셋 50. 이렇게요. 옵셋 60.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만 옵셋 10mm 라인 아니 이거 익스텐드 하시고요. 트림
중간에 선 하나 이렇게 그려서 필렛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이 아래쪽 볼까요? 옵셋 10mm. 자, 트림하고 라인, 자, 필렛, 그리고 트림하고 옵셋 60mm 선 연장하고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요? 유리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창문인 거죠.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유리창이 두 개. 앞쪽에 그러니까 목재 하나, 바깥쪽에 스테인레스 스틸 하나. 자, 카피. 자,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만 얘는 15mm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 무브 15mm. 아니죠. 이쪽이 아니죠. 스트레치.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15mm요. 익스텐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레치. 아니, 무브로 갈까요? 자, 이렇게 15mm. 익스텐드. 이렇게 생긴 거죠. 앞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뒤에는 목재.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